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강조드렸던 섹터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로봇주, 그 다음에 원전주, 때로 가끔 제가 이제 뭐 반도체도 몇 가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지만 바이오 종목도 그러하죠. 그래서 로봇주만큼은 여름이 지나면 뭔가 좀 탄력적으로 분위기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의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바로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를 한두 개 좀 함께 보고요. 네, 뭐 제가 읽어드린 것은 아니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분들은 제가 항상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정보 공유 채널에 보시면 이런저런 뉴스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 3조 원이 돌파가 됐고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차트 흐름 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상위 리스크 랭킹 올려두고 주도주 관점에서 흐름을 분석하실 때 다른 뭐 예를 들면 유로메카나 SB테크, 뭐 유일 로보틱스, 인탑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항상 대장주, 주도주를 함께 리스트 항목을 열어놓고 보시고 흐름을 캐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삼성 로봇 사업 진출 본격 선언을 했고, 또 로봇 관리 회사들 주가가 계속 좀 들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 전략, 정확성 확보 이런 것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보시면요, 네, KB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좀 언급을 했네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하나 로보틱스 출범 등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이 단기적으로 경쟁 강도를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로메카를 비롯한 협동 로봇 기업들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자, 처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이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가게 되면 후발주자로 협동 로봇이거나 혹은 뭐 이제 뭐 감속기 뭐 그런 부품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네 유로메카였어요. 유로메카.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패밀리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 영상으로 많이 남겨드렸던 것이 또 유로메카 SBB 테크였다라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가 뭐 비슷한 뉴스이긴 한데, 예, 조선 비즈에서 나왔고, 뭐 하나, 삼성, 두산, 뭐 대기업 출격, 그래서 그 비슷한 류의 종류의 또 뉴스들이 또 이제 시장을 계속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하반기입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신제품 출시 기대감, 두산 로보틱스 IPO 등 이벤트로 단기 이벤트, 중기 이벤트 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제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부분이죠. 로봇 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럴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산도 흐름이 좀 좋았었던 부분이고요. 두산 모회사, 예, 또 흐름을 좀 챙겨보세요. 좀 무겁고 또 뭐 길게 끌고 가신 분들은, 직장인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것이 또 두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인탑스 차트를 좀 볼게요. 먼저 오래전에 설명드렸던 인탑스인데 삼성 계열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에서 로봇을 만들고 로봇 부품을 만들면 인탑스에게 거의 물량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은데,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 두산 이 정도 그냥 가버렸고요. 인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 200일선 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고 가고 끝내는 삼각수렴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삼각수렴 만들어주고 여기는 안 내려가죠. 저점이 안 내려가요. 예,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버티신 분은 이게 큰 수익을 가졌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본주에서 매도하신 분은 좀 아쉽게 연초에 이걸 먹지 못했던 분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유로메카나 SBB 테크름이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걸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SBB나 뭐 뉴로메카가 없다. 그런 분들은 다시 재도전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세력선 200, 721선을 이제 타고 가고 있고 200선 아래에 있고 그 저점을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2만 3만 원대 이하, 그죠? 저점이 대략적으로 2만 7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2만 5천, 2만 7천 원대가 거의 저점, 주봉의 저점이구나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죠. 쭉 밀었다가 1, 2주 만에 바로 올려버립니다. 네. 근데 수급은 약간 애매해요. 괜히 좀 담고 있고.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돌파 안착이 나오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매물대는 저 위에까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짧게 보면 네, 짧게 봐도 매물대가 없죠. 저 위에 매물대입니다. 저 위에 가격대를 목표 주가로 잡고 여기서는 분할 매수 하면 눌러주면 추가 매수, 일단 1차 매수는 5일선 혹은 여기 단기병 사이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급등하면 절반 팔고 남의 절반은 끝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 혹은 11선 이탈 전까지 끌고 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유로메카인데 저는 매도 의견 정확하게 안 드렸어요. 끝까지 들고 와봅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생기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챙겨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텔레그램이고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는 정확한 제가 매도 의견 드린 적이 없어요. 네. 안 드렸어요, 이때. 네, 그냥 가는 겁니다. 3, 4개월 들고 갑시다. 중기 수행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를 돌파하면 저는 생각 중이고, 어떤 분들 여기 5만원대 오면 매도할 수도 있겠죠. 개인의 판단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끝까지 좀 가보자. 그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이제 추세를 여기 돌파를 하고요. 돌파를 하고,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대략적으로 한 80%, 90%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박스권을 4만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한 5만원 이상까지는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8만원까지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본다면 3만원대에서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2배면 6만원대까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면 시원하게 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감을 좀 표출하고 싶습니다. SBB테크도 여기서 얼마였죠? 2만원대가 근 10만원 갔거든요. 5배가 3개월 동안 5배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렇게 안 간다 하다가 끝내는 갔던 SBB테크 제가 이때 막 눌러줄 때 이때 보자 해가지고 쭉 미끄러졌다가 반등이 나왔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매도가 나오죠. 네, 매도하면, 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10만원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 맞아요. 네, 여기 저점이죠. 200선 근처. 분할 매수 구간이에요.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아직 큰 수익이 안 생겼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 보자는 거죠. 근데 6만원 찍고 내려올지 7만원 찍고 내려올지 8만원 찍고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내려왔다 다시 갈지. 그래서 제 기준은 만약에 진짜 연말까지 보겠다 하신 분들은 추세를 그어놓고 21선 이타전까지 보자. 예. 만약 상승 탄력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되면서 간다는 전제라고 하면 21선 이타전까지 절반 비중은 좀 고점에 팔아버리고 절반 비중만 끝까지 들고 가다 보면 이런 수익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이 또 흔들어지면 또 애매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나 절반 적정 수익률은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로메카, SBB테크 앞에 말씀드렸던 인탑스를 보시고 뉴일로보틱스도 한 번씩 짧게 매매가 가능한 정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가 있는데 좀 밀렸어요. 지난 금요일날 밀렸는데 저는 이때 막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내려올 때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 수익률 보이면 일단 절반 익절은 언제도 괜찮다. 혹은 5일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 맞다.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졌다가 갈지 여기서 서서 조정받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주면 매수는 맞습니다. 원전주는. 네. 내려주면 매수가 맞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는 안정적인 매수가는 여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 사이
여기 사이. 혹은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사이에서 1차 매수하고 내려주면 2차 매수, 올라가면 2차 매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만 스윙으로 대응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 나쁘지 않고요. 하루 팔았는데 좀 밀렸어요. 네. 그리고 유로메카도 수급을 보시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크게 상한가 말고 드라이브이 나왔던 그 주도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저는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SBB테크도 기관이 이제 다시 좀 담고 있죠. 네, 보시면 수급이랑 항상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다시 돌아가면 앞서 설명드렸던 건 추세 라인 잘 그려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고, 적정 안정적인 매수가를 여기서 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버슈팅 나오면 여기 고점 돌파하게 되면 뭐 있겠죠. 네, 뉴스 검색을 하시고, 한전사업도 같이 좀 밀렸어요. G2파워하고. 네. 그러나 밀리면 다시 갈 만한 것들이 또 원전주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릴 종목, 업종과 종목은 진짜 이거는 네, 이겼다. 예. 버텼다. 예. 후원 패밀리 종목입니다. 후원 패밀리. 예. 좀 몇 분 안 남아 계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세가 이탈됐고요. 예, 이탈되었지만 저는 이탈될 때 매도 의견 안 드렸습니다. 예, 매도할 종목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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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단가 이상에서는 매도 일부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급등이 나오면.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분할 매수권. 자, 그래서 지금 히링 같은 경우에는 그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쪽은 제가 8월달에 분할 매수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동일하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수익권에 들어가면 매도가 맞죠. 근데 수익권 들어가지 않으면 매도 의미는 없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매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뉴스가 또 하나가 좀 보였죠. 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끄집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9월 1일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큰소 온다, 히림 한미글로벌 강세.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다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재가 다음 주 방한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테마주입니다. 히림 한미글로벌 해외 건설 관련주들이 예,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국내 1위 건설사업 관리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올라갔고, 네옴시티 관련 수주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는 것이 또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참 잘 챙겨보세요. 관련 종목으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인디에프, 도화 엔지니어링. 그래서 탄력이 좀 좋은 애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 탄력을 바톤 터치할 수 있어요. 도화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 기반 인프라 설비 시설을 확충을 할 때, 혹은 신규로 뭘 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철도 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화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번쩍번쩍 오르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고, 흐름 잘 챙겨보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자가 이제 쓴 내용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있는 내용인데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전부 다 아는 겁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 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 등 수주를 이어가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 예, 제2의 중동 붐을 불러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예, 사무 토건도 번쩍번쩍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도 여기 언급되어 있네요. 네. 유신은 제가 강조드렸어요. 자, 히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포기하지 말자고 했냐면, 이렇게 크게 이제 골을 만들면 한번 이렇게 치솟거든요. 이렇게 쭉 뺐다가 올려버리고 쭉 뺐다가 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생각만큼 길었어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거 올릴 줄 알았는데 뉴스가 나온 게 없었고, 또 여기서 주도했던 종목이 섹터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오메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좀 쭉 밀렸는데 밀릴 때마다 한 번씩 이게 좀 반등들이 나오는 흐름이 보이니까 좀 살아있구나, 꿈틀대는구나라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역대적인 거래량입니다. 6개월 만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혹시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를 때 관심을 가지면 좋고, 오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유자 영역이고.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유씨는 최근에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유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패밀리 분들에게는 미리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수익을 챙기신 분은 꼭 필히 제 2차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언급을 드렸고,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흐름, 상승 추세 있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 일부 매도는 괜찮지만 매도 못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올선 매매 가져가실 분 가져가고, 제 차 밀린다 그러면 일단 수익 구간에 대해서 내 평단가 이탈 같으면 절반은 매도하고, 아니면 5일선 이탈하면 절반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을, 그러니까 절반은 무조건 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제 의미는 들고 가야지 또 매매가 돼요.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안 돼요, 사실. 예, 단 10주든 100주든 들고 있어야만이 제 공략과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잊지 마세요. 그 대신 전체 다 들고 가지 마시고, 좀 밀린다 싶으면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만 보유하고, 내려주면 그 절반을 추가 매수 혹은 신규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네. 한미글로벌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돌릴 거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고요. 패밀리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절반 정도는 꼭 챙겨보시죠.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고려드렸던 섹터는 세 가지입니다. 네, 로봇, 원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주요 종목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차트 설명을 못 드렸지만 도화 같은 것도 관심 가지면 좋고, 그 다음에 인탑스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일로 이제 지방에 좀 가거나 할 때, 출장했거나 할 때 주말 영상 못 남기지만 그 다음날 안으로는 꼭 남겨드리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꼭 보시거나, 혹은 장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날 안에 꼭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거고, 혹시 뭐 또 저로 인해서 뭐 손실난 종목도 많겠지만 최근에 로봇주, 그 다음에 그 원전주,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거나 함께 이 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보자 하신 분들은 다시 저를 응원에 찾아주셔서 채널 회원으로 좀 가입을 좀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유튜브로서 저도 생명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VIP 회원 가입하시면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재료들, 뉴스들 제가 자주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혼자 고민하고 선택하고 종목 공략하신 분도 있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VIP 멤버십 가입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클릭하시면 돼요. 모르신 분들은 제 개인 톡 가지고 계신 분은 톡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클릭했다. 네, 기쁜 하루 되세요. 네.